예, 반갑습니다. 자, 얼롱 패턴입니다. 곡선 이용 패턴.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곡선 따라서 이루어지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독특한 유형의 패턴이고, 활용도가 뛰어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 유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 이제 along layout path method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뜹니다. 여기요, 경로 따라 흘러가는 패턴이죠. 경로 이용 패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곡선 이용 패턴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턴을 대상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 잡는 거고, 여기 보시면 패스 메서드에 보시면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지드란 건 뭐냐면 지금 요게 주황색이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이 요 커브 따라서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요게 경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원본 영상과 패스의 시작점 사이의 거리값 있지 않습니까? 요 거리값이 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커브 따라 흘러가면서 요 거리값이 그대로 100, 100, 100 거리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며 디스턴스와 앵글 옵션에 따라서 패턴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리지드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다. 그러니까 거리값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옵셋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본 영상과 패스 사이에 어떤 수직거리 있죠. 수직거리가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수직거리, 거리 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얘도 그렇지만 얘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왜? 이게 경로 따라서 등분 개념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이 거리 값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고요. 옵셋도 그렇습니다만. 트랜스레이트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패스 자체가 그렇죠? 원본 영상을 선형 방향을 따라서 동일하게 생성된다. 이 패스 자체가 여기 그렇죠? 패턴을 대상의 원 중심으로 레퍼런스 포인트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된 가상의 선 따라서 이렇게 등분 개념을 해서 패턴이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어느 게 정답이다라는 보다는 어떤 유형의 그렇죠 2D 평면 2D 커브를 따라서 패턴이 수행되느냐 아니면 3D 커브를 따라서 패턴이 수행되느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살짝 옵션을 바꿔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죠 개념은 머릿속에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옵셋 아니면 트랜스레이트 이 두 가지 값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 1에 대한 정의도 있고 방향성 2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 하나를 따라서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커브 1, 커브 2, 방향성 1, 2 두 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패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패턴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솔리드웍스에는 이런 기능이 있죠. 곡선 이용 패턴이라고 따로 있는데 카티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벤트 있던가요? 예,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있었나요? 헷갈립니다. 자, 얼렁 패턴 피처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이 세 가지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패턴 하겠습니다. 리셋. 유형은요, 예, 얼렁입니다. 얼렁. 자, 패턴할 대상은 저는 이 패턴을 이 형상을 잡죠. 그 다음에 경로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패스 1, 디렉션 1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모서리를 잡아보죠. 그럼 요 모서리 따라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로 따라서. 그러면 타입은 뭐 똑같죠. 예, 전체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개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개수와 가까이 간격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전체 저는 아크랭스가 전체 얼마냐면 181입니다. 퍼센트로 할 수도 있겠죠.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한 80% 안에 몇 개? 한 5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 여기 같은 뭐 가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옵셋 개념과 리지드 개념 해보시죠. 리지드 개념을 하면 프리뷰 해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가 못 느끼겠죠. 요 원본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트랜스레이트 하면 약간 틀리죠. 이 선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선 자체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 자체가 무브로 컨트롤 T 하죠. 무브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오죠. 여기서는 offset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직 거리 값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로 흘러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였습니다. 그죠?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형상이 있는 패스를 선택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못 선택됐죠. 왜냐하면 커넥트 커브를 하지 마시고 싱글 커브를 하셔가지고 요 모서리 선택하시고 이쪽은 위에 거는 쉬프트 키 누르시고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점에 딱 있으니까 전체 100% 안에 몇 개, 뭐 6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동분 개념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굳이 이 패스 1을 다른 패스를 잡으시기보다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균등 배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형상의 가운데를 지나는 패스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가고 싶으면 당연히 반대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형상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되나요? 잘 안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패스를 선택하는데 만약 이쪽을 선택해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에러 나겠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대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디렉션 2까지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하고요. 여기서 이 커브 잡아보죠. 싱글 커브로 해가지고요. 잡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쪽 찍거보다는 가운데 이 형상 가까이 있는 커브 지점을 찍는 것이 이 방향성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위치를 보실 수도 있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방향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방향 바뀌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랭스를 해볼까요? 랭스 뭐 한 50이라는 가정하에서 50 안에 뭐 3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형상이 서로 겹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 80 안에 3개. 그렇죠? 피치로 잡았네요, 제가. 스팬을 잡아가지고 전체 100 안에 3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저 해보면 되겠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매저가 수행이 안 되네요. 참. 그럼 이 대화 상자 닫지 마시고요. 여기 뷰 있죠? 뷰인가요? 애널라이시스에 매저 디스턴스 하셔가지고 뭐 하면 되죠? 디스턴스 거리로 하셔가지고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하면 85.3807 뭐 이거는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마우스 오른 저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8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했던 비율로 하시던 전체 랭스 크기로 하시던 72가 나오네요. 그렇죠? 85에 안 있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개 정확한 치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정하게 패턴 따라서 그렇지만 이 경로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 2D 평면 커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쉽습니다. 3D 커브면 이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디렉션 1, 디렉션 2를 이용해서 패턴을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클라킹하고 뭐 저쪽으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패턴 인크리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얼롱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 어디 있죠? 오리엔테이션 있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패스 했을 때 요 면을 지정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패턴이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이 정도로 요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NX에 와서 9.0에 와서 새로 생긴 패턴 유형이 바로 헬릭스입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왓선 따라서 그렇죠? 흘러가는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론 커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파일을 한번 볼까요?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따로 뭐 헬릭스 만들기보다는 아직까지 여러분 저한테 배우시지 않으셨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해보죠.
먼저 리셋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죠. 좀 찝찝하죠. 이거를 헬릭스를 그냥 막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뭐부터 만들어야겠습니까? 일단은 헬릭스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그 전에요,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커브에서 요 면 잡고요, 그 다음에 없애고 원 하나 그리죠. 원 점 찍고요, 얼마짜리? 한 15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됐죠? D 해보면 D 완전 정의된 게 보이시죠? 풀 컨스트레인트 해놓으시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홈에서 익스트루드 선 찍고요, 솔리드죠?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여기 세팅 바디 타입에서 시트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엔드 포인트 값을 한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면을 만들어 놓죠. 스케치는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인터널. 그 다음에 여기 공면이 좀 완전 불투명이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뷰 에디터에서 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컨트롤 J 누르셔가지고 얘 찍고 OK 누른 다음에 투명도 값을 좀 키우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반투명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속을 보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와선 정의를 먼저 해보죠. 커브에 보면 어딨나요? 헬릭스 여기 있습니다. 헬릭스 아주 좋은 기능이죠. 대화 상자 어디로 사라졌나요? 예, 가끔씩 녹음하면서 이걸 해서 그런가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입니까? along 벡터죠. 저는 위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CSYS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예, 기존에 있는 CSYS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CSYS가 여러 개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 정의하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와서 이게 뭐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일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상태에서도 얘의 정의되는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 CSY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보다는 저는 원래 위치에 이 점에 갖다 놓겠습니다. 붙여야겠죠. 이 점의 좌표값을 제로, 제로, 제로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쪽이 얼마였죠? 150짜리였죠? 그러니까 지름 150에 더블이니까 300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름을 150으로 했나요? 150으로 하겠습니다. 뒤돌아서면 까먹을 나이입니다. 자, 가지고 로 타입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름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죠? 뭐 지름을 다른 값으로 주고 싶다. 나중에 볼까요? 일단 피치요. 20 너무 작나요? 한 얼마 줄까요? 예,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30짜리 가지고 10바퀴 하면 300 딱 되겠죠? 지름이 컨스턴스로 하지 말고 뭐 큐빅으로 했다. 처음에는 뭐 50이요, 15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이거를 피치 값을 좀 작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핀 한 30바퀴 그러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상당히 옵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헬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컨스턴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름은 150이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값은 30에 턴수는 몇 바퀴요? 10바퀴 해서 300, 30 곱하기 10 해서 10바퀴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죠? 만약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오른손의 법칙에 따라서 왼손 법칙에 따라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요 Z축 방향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Z축에 이렇게 요걸 봉이라고 생각하시고 Z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오른손으로 감싸면 이렇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왼손으로 감싸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왼손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하면 헬릭스도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요 면 잡고요,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요 가지고 해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요 라인 가지고 그려보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원 하나 그리죠.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이 원 하나 그리고 T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겠습니다. 바깥 부분 잘라버리고요. 자, 안쪽도 원 하나 그릴까요?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리고 치수는 주지 않겠습니다.
T 해서 이 부분 잘라버리죠. 뭐 이 정도로 볼까요? 아니면 라인을 하나 그리셔가지고 각도만큼은 좀 줄까요? 수평선 이 선은 레퍼런스 포인트로 변경하시고 D 얘랑 몇 도요? 한 10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어우, 예, 1000도가 되어버리네요. 10도 클로즈하고 make a reference symmetric 첫 번째 선, 예, 두 번째 선 화살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은 레퍼런스로 만들면 되겠죠. 클로즈 하면 끝났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홈에서 돌출. 자, 뭐로 하면 되죠? 예, 커넥트 커브를 하셔도 되고 피치 커브를 하셔도 되겠죠. 높이 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속에 있는 겁니다. 오, 얘가 이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서브트랙트 넌으로 하겠습니다.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가끔씩은 이게 피처 플라이티 프런스 바디 뭐라 뜹니다. 그렇죠? 넌으로 했는데요. 그렇죠? 프리뷰 잘 만들어졌는데 마치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먹히지네요. 그러면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요. 커넥트 커브를 해서 이것은요. 나머지 옵션은 그냥 쓰겠습니다. 솔리드로 하시고 얘는요. 넌으로 하죠. 오케이. 만들어졌죠? 자, 요거를 요 와선 따라서 패턴을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헬릭스가 없을 때는 얼론 커브를 썼어요. 자, 리셋 하시고 패턴 이 타입은 얼롱으로 맞추겠습니다. 요쪽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얘를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패스 경로를 잡는 게 되겠죠. 이 경로 와선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와선 전체 길이 100%로 하겠습니다. 100% 안에 뭐 한 30개 정도 스팬으로 해야죠. 스팬 100 안에 30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볼까요? 일단 프리뷰 해보시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뭐 방향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뭔가 중심을 향해서 막 방향을 틀고 있죠? 위에서 보면 더 심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더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쓰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평행하게 흘러가는 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옵셋 타입 있죠? 옵셋 타입을 옵셋 타입보다는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보세요. 그러면 패스에 노말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패스 노말 요거는 맞아요. 패스 노말 경로의 수직 요거는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팔로우 패스입니다. 요 부분을 체크하고 그렇죠? 요 면을 옆면 있죠. 옆면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프리뷰 해볼까요? 그래도 이상하죠. 이럴 때는 두 번째 타입 얼롱 패스 노말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지 올라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안에서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여기 레퍼런스 포인트 있죠. 여기 지금 어디로 잡혀 있냐면 가운데 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버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인트를 바깥쪽 미들 포인트 있죠. 여기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잘못 찍혔나요? 다시 한번 미들 컨트롤 포인트 말고요. 다시 한번 요 미들 포인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뷰 해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청계형 계단처럼 안에 봉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적으로 흘러갈 때는 문제는 뭐다? 패스 메서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 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팔로우 패스 한 다음에 그 면을 잡아줘가지고 그 면에 각각 수직으로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얼롱 페이스 노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옵션 쓰면 여기서는 에러 납니다. 에러 나기보다는 형상이 내가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페이스 노멀 하셔가지고 면을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선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게 이제 요 예제였습니다. 요 두 개 설명하니까 시간이 엄청 가버리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냥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하나씩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제 따라하는 거는 뭐 큰 의미 없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기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